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 청나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청나라 하면 만주족이 세운 나라죠. 이 만주족은 전에는 이제 숙신족, 그 다음에 말갈족 또는 여진족,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는 만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신이나 여진이나 말갈족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은 똑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자, 그러면 청나라는 12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2명 중에서 6명만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국했던 누르하치, 태조 누르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르하치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전부 명나라에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전부 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부족을 통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세우게 됐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족들을 통합해서 이제 운영했는가? 이것은 바로 이제 팔기군이라고 하죠. 또는 팔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깃발 색깔이 원래 4개에서 출발했어요. 노란색, 빨간색, 남색, 백색.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발전해서 8개 깃발로 돼서 팔기병 그럽니다. 팔기군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누르하치는 1616년에 후금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왜 이렇게 후금이 갑자기 이제 발전하게 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엄청난 그런 지원을 했고, 또 이제 이자성의 난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후금이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르하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후금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오는 황제가 이제 홍타이지요. 홍타이지는 우리가 태종이라고 하죠. 이 태종 때 1636년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후금이 이제 청나라가 된 것이 1636년이다. 그런데 우리가 태종 홍타이지 하면 생각나는 것이 국사 시간을 많이 했죠. 정묘호란과 이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그 장본입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이제 후금. 그 다음에 병자호란 1636년에는 병자호란, 그때 청나라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국호가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홍타이지 태종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야, 이제 순치제죠, 순치제. 이 순치제는 이제 1644년에 실제로 빼증이 입성합니다. 그럼 빼증이 입성할 때 실제로 이제 한족들의 그 세력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빼증에 들어왔고, 또 이자성은 어떻게 됐는가? 이자성은 이제 그 자금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북경을 바로 이제 이 만주족이 점령했다는 것을 듣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순치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한족들의 그 많은 군대를 전부 다 이렇게 제거하고 입성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한나라 장수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바로 이제 운남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있었던 이제 오상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상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광동에 바로 이제 경계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정충인데, 그애가 이제 다시 뒤를 이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복권성의 복권 쪽에 있는 이 상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상지신이가 이제 자기 아들로서 이어갑니다. 이 세 한족의 장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순치제가 이제 이 빼증에 입성하면서 이제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이 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방의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지방 왕으로서 이제 대우를 해줘. 이것이 바로 이제 3번이라고 합니다. 3번. 그래서 이 3번들이 잘 되다가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들이 항상 눈에 까시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3번의 난이라고 합니다. 3번의 난. 그래서 이제 오상계,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이, 경계무, 이런 사람들, 아들들이 그것을 이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1673년부터 1681년까지 9년 동안 이제 3번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진압한 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강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희제를 성조 강희제 그러죠. 그래서 3번의 난을 진압하니까 이제 청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안정적이 되는 거죠. 정성공이가 저 타양까지 그렇게 이제 도망을 하면서도 이제 끝까지 항복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세력을 이제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희제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청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베리아로 진출하면서 네르친스크 제약을 체결하죠. 러시아하고. 그때 이제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죠. 그래서 표트르 대제와 바로 이제 강희제가 바로 이제 국경선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 최초의
그 군대적인 조약이고 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금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를 다 풀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도 활성화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많은 그 정복지,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쓴다. 뭐 티벳이라든가 몽고, 신장 지역에서는요, 그 토착 세력들, 또 주변부 이런 데는 전부 다 토착 세력의 지배자들을 활용해서 했고, 우리 이제 이 조선이라든가 베트남은 책봉이나 조공 체제를 실시해 가지고 이제 그 지배를 했다 그럽니다. 세종 옹령제는 이제 황권의 그런 독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군기처를 설치합니다. 이 군기처를 통해서 자기의 정책을 이제 그 관철시키는 독재를 강화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하고 카이타 조약을 체결합니다. 카이타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국경선을 이제 확정짓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 한족들이 항상 그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생각하죠. 오랑캐고 만주족을 아주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이 옹정제가 그 비난하는 학자를 불러다가 아주 그냥 설득하고 또 이야기해서 끝내는 어쩌냐. 바로 이제 그 이 한족의 그런 그 지식인이 그 만주족을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갈 정도로 설득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책으로 남긴 것이 대의 강미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법, 세제를 이제 개선하죠. 다시 이제 고쳤다 그러죠. 원래 명나라 때는 일조 편법이 있죠. 그러니까 일조 편법이라는 건 뭐였어요? 지세와 정세가 이렇게 잡다하겠는데 전부 다 이제 토지세로 이렇게 바꾸고 또 이제 하나의 은으로 내게 하는 것이 일조 편법이죠. 근데 지정제는 거기다 더 나갑니다. 지세와 정세 중에서 이제 정세를 빼는 거죠. 빼불고 이제 모든 것을 땅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정은제를요. 전부 다 은으로 납부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명나라와 청나라는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 아메리카에서 은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은을 가지고 이제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그 대금을 은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은이 가장 이 세금을 내는데도 편하고 또 은이 가장 무역 결제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정제도가 실시되니까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제 정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세가 없어졌다시피 하니까 실제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자, 그리고 이제 걸륭제 때 이야기해 보면 이제 걸륭제는 이제 우리가 이 고종이라고 하죠. 고종 걸륭제. 중국 현재 그런 국경선이 이제 결정된 건 이때다 그러죠. 그래서 이 걸륭제는 바로 이제 그 몽골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신장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중국의 영토로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맥카튼이 영국의 사절단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절단을 이제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백령교도난이 일어나죠. 백령교도난. 이것을 잘 진압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쇠퇴하는 거죠. 그 다음 묘족의 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도 같이 쇠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영국과의 아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가 제일 이제 비극적이죠. 아편 전쟁이 1840년에 해서 42년에 이제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해결됐지만 그때부터 청나라는 이제 완전히 쇠퇴의 길을 겁니다. 그래서 서세 동점적인 그런 경향을 본 것이 이제 아편 전쟁이었다고 그러죠. 이제 그때부터 우리 동양은 서유럽의 바로 식민지로 전락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가 가장 큰 실수였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청나라도 바로 이제 그 정복 왕조죠. 만주족이기 때문에 한족이나 몽골이나 이런 티베트 쪽이나 이런 민족을 다스리려면 이중적인 지배 체제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유체가 강경책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족을 해유책으로는 어쩌냐? 바로 이제 이 중국의 유교 문화를 존중해 줍니다. 유교 문화를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한 배용제라 해가지고 바로 만주족과 한족의 그런 이 관리 등용을 거의 병행해서 합니다. 골고루 한다 이 말이죠.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 때부터 지배계층이 이제 신사층이죠. 그런 신사층들의 특권을 계속 인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편찬 사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족들이 학자들의 입을 잘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한테 많은 편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같은 예산을 많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찬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 사고전서라는 것 자체가 경사자직을요. 경이라는 것은 이제
경전에 대한 분야를 또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함의 역사책, 이 역사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것은 그 제자 백가 시대의 그런 사상가들의 그런 그 서적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것은 문집을 말하겠죠. 뭐 이런 것들의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경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만주이기 때문에 만주족의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발을 강요한다. 변발. 머리 이렇게 딱 자르고 이거 딱 쥐꼬리하게 하는 거, 이 변발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복도 강요를 하죠. 바로 이제 이 오랑캐 호지락이죠. 호복도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만주족이나 또는 오랑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을 못하기 위해서 금서 목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책은 읽지 마라. 그래서 이제 금서 목록이라고 하죠. 금서를 지정해서 그것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또 글도 못 써요. 비판도 못 해요. 이것을 바로 이제 문자의 오크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이 강경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제 문자도 이제 뭐 여진 문자라든가 또는 이제 만주 문자 이렇게도 만들어 썼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그 이 아편전 이후로 쭉 이제 근대사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나라 이제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나라와 청나라는 그 민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만주족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화는 다릅니다. 이 명나라 때는 성약이라든가 양명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청나라 때는 고증학, 그 다음에 공양학이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고증학 하면 바로 이제 실증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증학 하면 이제 실사굿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황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고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구적 학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죠. 뭐 학자가 그럴 일이 있느냐. 실제로 현실에 대한 문제라든가 개혁에 대한 그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뭐 그 있는 그대로를 답습하고 이런 것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좋죠. 그냥 비판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은 이제 지어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거기에 반발이 나온 것이 공양학이다 그러죠. 이 공양이라는 것은 이제 공자의 춘추라는 책에 이제 공양전이 있어요. 이 공양전이라는 것은 현실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그 현실적인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양을 그러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량치차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량치차오. 그래서 량치차오의 이런 사상은 나중에 이제 변법 자강운동에 이제 그런 사상적 기반이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찬사유에서 아까 이 사고전서도 있지만 고금 도서 집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강의자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이 서민 문화도 발달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유명한 그 조설근이가 썼던 홍루몽, 그 다음에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경극이 있어. 경극. 막 이런 게 있죠. 막 분장 아주 진하게 하고, 이게 경극이 유행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의 문물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명나라에서는 이제 그 마테오 리치가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독일에 바로 이제 아담샬이 있죠. 이 아담샬이 들어와서 이제 그 청나라의 역법이던 시언역을 또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틸리오네, 이탈리아의 카틸리오네가 와서 바로 이제 그 화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원명원이라는 그런 그 정원을, 서양식 정원을 만들죠. 근데 이 원명원은 실제로는 나중에 서양 세력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많이 파괴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없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청나라가 이제 서양 세력과 이제 갈등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웅군 때 전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그 유교하고 안 맞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전례 문제에 있어서 청나라 때도 이렇게 그 서양 세력과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그 건관 누르와치,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이제 3대 황제, 강희제라든가 옹정제라든가 걸륭제에 대한 이야기 좀 알고, 그 다음에 팔기병이 팔기제가 뭔가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지정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는 바로 이제 1840년 아편전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사가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